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할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되죠. 특히 70세 이후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국면에 접어듭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여전히 과거의 방식에 익숙해져 이전처럼 무리하게 에너지를 쏟고 타인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삶의 방식이 지금도 유효할까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잘 지키며 살고 있는가? 70세 이후의 삶, 이제는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한계를 무시하며 살아갈 수 없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신체적 에너지와 정신적 자원은 한정적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보호는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나의 정신적 평화와 삶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리고 나 자신을 존중하며 살아가기 위한 전반적인 태도를 포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베풀고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타인을 돕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수준에 이른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해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원을 건강하게 관리하며 동시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나만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주변 사람들은 종종 우리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라는 기대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가? 아니면 단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인가? 만약 후자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거절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평생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다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거절은 단순히 타인을 멀리하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나에게 주어진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끌려다니는 삶에서 벗어나 나의 에너지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곳에 쏟는 것이야말로 자기 보호의 본질입니다. 또한 자기 보호는 단순히 물리적인 에너지를 아끼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감정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족 간의 갈등, 주변 사람들의 잦은 부탁, 혹은 과거의 후회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적인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과감히 내려놓고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는 한 발 물러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기 보호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와 주변 사람들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평화로워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라. 그럴 때야말로 비로소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처럼 자기 보호는 결국 타인에게도 이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중심에 나 자신을 두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삶과 주변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베품을 요구받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의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베품이 올바른 선택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자원과 에너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베품의 경계를 설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번에는 베품의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과 현명한 판단, 그리고 거절의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베품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킬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우리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공자는 너그러움이 지나치면 가벼이 여겨진다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의 선의가 상대방에게 감사함 대신 권리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나를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다른 이를 돕는 첫걸음이라고 말씀하셨듯 나 자신을 우선적으로 돌보아야만 진정으로 다른 이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베품의 경계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나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베풀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깎아내리거나 비하하는 행동을 할 때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부정적인 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나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들에게 다시 베풀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더 이상의 베품은 스스로를 해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명한 판단과 거절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들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죄책감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부탁은 의무가 아니다.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부탁이 나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신 단호히 거절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거절은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거절의 용기를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탁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요청인지 아니면 단순히 나의 선의를 이용하려는 행동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자는 상황을 살피는 것이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의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면 기꺼이 거절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거절은 곧 나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절의 표현 방법도 중요합니다. 단호하면서도 예의를 잃지 않는 태도로 거절의 뜻을 전달하면 상대방 역시 이를 존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 상황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와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나의 의사를 명확히 전하면서도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을 줄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의 경계를 설정하고 필요할 때는 단호히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자원은 더 소중해집니다. 베품의 경계 설정과 현명한 판단은 나를 지키는 동시에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자원의 제약과 에너지의 감소를 깊이 실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신이 가진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하며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자원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포함합니다. 과거의 삶이 주어진 자원을 쓰며 살아가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지키고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먼저, 자원 관리는 단순히 아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어떤 부분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판단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너의 자원을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너를 지키는 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과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선택하는 것은 곧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자신의 지출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이나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취미 활동, 혹은 내적 성장을 돕는 독서와 같은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삶의 방향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것이 나의 현재 자원과 현실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목표 없는 삶은 항해할 수 없는 배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노후를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고 이를 위해 작은 단계부터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원을 관리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종종 외부의 기대나 사회적 규범에 맞춰 목표를 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목적은 스스로를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모습과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나 일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은 내가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를 이해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려줍니다. 또한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는 때로 우리의 길을 흐리게 만듭니다.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용기를 가지세요. 자원을 관리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삶의 목적을 찾는 과정은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진정한 자기 존중의 시작이자 지혜로운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스스로에게 당당하고 풍요로운 내면을 가진 어른으로 살아가기 위해 지금부터 나의 자원과 방향을 점검하고 조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삶의 안정과 행복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외로움을 덜어주며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관계의 양보다 질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시점입니다. 삶의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정말 가치 있는 관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우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때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진정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존중은 관계의 근본이며 이것이 결여된 관계는 장기적으로 우리를 소모시키고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며 감정적으로 지지해주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삶과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삶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으로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균형 잡힌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희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로와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을 유지할 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기보다는 상호 존중과 배려의 틀 안에서 서로를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다른 이를 돕는 출발점이 됩니다. 자신의 행복과 안녕을 우선시할 때 우리는 더 나은 방식으로 다른 이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단순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친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공자는 모든 일을 만족시키려는 자는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노력은 자기 존중으로 귀결됩니다. 자기 존중은 건강한 관계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 전반에 걸쳐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자기 존중이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을 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입니다. 자기 존중은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고 자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지혜로운 삶은 자기 존중에서 출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가 매일의 선택에서 더 신중해지도록 만들고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끕니다. 자기 존중과 지혜로운 삶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더 나은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과 세상을 마주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기반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나는 내 삶을 존중하고 내 삶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평화로 가는 길이 아닐까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공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항상 현인들의 말씀을 공부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